일단 요 JDK라고 하는 프로그램부터 설치를 할 거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 그래서 자바 개발하거나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돌릴 때 필요한 애예요. 그 다음에 요 아파치 톰캣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중에 하나, 톰캣이라고 하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웹 서버 프로그램이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라클 JDK를 썼어요. 오라클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톰캣이라고 검색하시면 톰캣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옛날 버전 1.8 버전을 좀 다운받았고, 얘는 9 버전을 다운받았어요. 9.0 버전. 자, 그래서 JDK 요거 다운받은 것을 실행을 그냥 시켜주시고요. 설치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실행해서 기본값으로 막 넥스트 이런 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여러분들 뭐 집에서 게임 설치하듯이. 알겠습니다. 예, 뭐 넥스트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겠죠? 다음. 자, 설치가 다 됐으면 뭐 이런 식으로 successfully installed 라고 떴으면 클로즈 해주시면 되는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 후 설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치가 다 됐으면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 변수라는 걸 설정을 할 거예요. 요거는 리눅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하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시스템 환경과 관련된 값을 저장하는 뭔가의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정할 값은 이 패스라고 하는 값인데, 패스가 뭐예요? 한국말로 경로, 뭐 길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이 있는 그 위치, 경로를 지정을 해두는 거예요. 자바 기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바 w.exe 요런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경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 자바 w.exe라고 하는 이 실행 파일의 경로를 어딘가에다가 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 경로 저장해두는 곳이 이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고.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우클릭하시고, 내 컴퓨터를 우클릭하시고 속성에 들어가 주시고요. 왼편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 우클릭 속성에 왼쪽에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 들어가세요. 고급 탭 들어가면 환경 변수가 있어요.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고급 탭으로 들어가면은 환경 변수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변수.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쪽에서 하시고요. 위에 쪽이랑 밑에 쪽이 나눠지는데, 밑에 쪽은 컴퓨터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윈도우에 사용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밑에, 어차피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사용자를 여러 명을 만들 건 아니지만 모든 사용자 적용이 될 수 있게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찾습니다. 변수 여기 패스라고 되어 있는, 뭐 P 누르면은 찾아질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스크롤 내리셔서 찾으면 되고. 자, 얘를요 편집을 할 건데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편집을 할 건데 기존의 값이 지워지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기존의 값이 지워지면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실행 파일들 위치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저장을 해둔 건데 만약에 이 값이 없어지면 그 다른 실행 파일들 위치를 못 찾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요렇게 추가를 합니다. 요렇게 작은 콜론, 세미콜론 쓰시고요. 세미콜론 쓰시고 아까 우리 java w.exe가 있었던 경로 있죠? 요걸 요렇게 맨 마지막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메모장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 고침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윈도우 10용에 맞춰져 있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강의장 PC가 또 윈도우 7이니까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요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세미콜론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기존 거 냅두고 세미콜론 후에 이 경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확인, 확인, 확인.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그러고 마지막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환경 변수에서 패스 환경 변수 찾아서 편집을 누르고 맨 마지막에 기존 거 냅두고 맨 마지막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윈도우 10에서 설정할 때는 좀 더 편해요. 여기는 윈도우 7은 한 줄로 이렇게 나오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한 줄씩 경로 하나씩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입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별로 헷갈릴 일이 없는데 윈도우 7은 이게 전부 다 한 줄에다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기존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환경 변수에서 밑에 쪽에 편집이 아니라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서요. 변수 이름은 대문자로 java _home 써주시고 경로는 제가 지금 메모장에 이렇게 써둔 거 아까 해당 경로 있죠? java w.exe가 있었던 경로에서 맨 뒤에 빈 뺀 거예요. 빈. 바이너리 요거 빼고 나머지 요 경로 요거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은 java _home 경로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 확인 하시면 설정이 잘 된 거고요. 확인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CMD를 실행을 하세요. 새로 실행하셔야 돼요. 기존에 설정하기 전에 켜져 있던 CMD는 적용이 안 된 거고 CMD를 껐다가 새로 실행하신 다음에 java w java C 하자. java C 버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버전이 뜨면 설정이 잘 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찾을 수 없습니다. 뭐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가 뜨면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이렇게 뜨면 잘못 설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JDK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웹서버만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 웹서버 설치가 그냥 끝나는 건데 웹서버 설치는 간단해요.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운받은 이 압축 파일 있죠? 압축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압축 풀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품 폴더 경로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한 곳에다가 옮겨 둘게요. 저는 얘를 C 드라이브 밑에다가 옮겨 놓을 거고요. 이 폴더 이름도 너무 길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톰캣 9.0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바꿔둘게요.
그냥 이름이 복잡해서 제가 복잡한 걸 좀 싫어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안 바꿔도 동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앤데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의 설치가 끝난 거고요. 실행은 톰캣 압축 푼 곳에 bin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바이너리 이진 실행 파일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 가 보시면은 startup.batch라고 하는 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해주면 웹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러면 끝. 톰캣이 제대로 실행되나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본체의 IP를 치시고 포트 번호는 8080을 쳐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고양이, 톰캣 고양이가 잘 나오면 톰캣 웹서버 설치가 끝난 거예요. 웹서버가 세팅이 됐으니까 URI 세팅을 해봅시다. 톰캣 압축 푼 곳 있죠? 네. 여기에 웹 앱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즈 약자겠죠? 여기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폴더를 뭐라고 만들어 볼까? ABC 폴더 안에 DEF 폴더 안에 HIJ 폴더 안에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KLM? 아이고, 뭐 알파벳 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요렇게. 여러분 제 거랑 똑같이 만들 필요 없어요. 막 쓰면 되는 거예요. A, B, C, D, E, F, G, H, I 이거 아무렇게나 쓰는 거잖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 경로랑 파일의 이름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찾아오는 게 URI라고요. 자, 그래서 파일 안에다가 내용을 뭐 아무거나 써놓겠습니다. hello URI 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톰캣 압축 푼 곳에 웹 앱스라고 하는 곳에 ABC 폴더 밑에 DEF 폴더 밑에 HIJ 밑에 klm.tx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둔 거예요. 와, 알파벳 잘못 썼잖아. G 빠졌잖아요. 멍청한. 알파벳도 못 세는. 아무튼 어떻게든 썼어요. 이렇게 폴더 안에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 파일을 사용자들이 아까처럼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가져간다고요. 다운로드 받아간다고요. 뭘로? 이 URL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http 스키마죠. http 프로토콜로 받아갈 거다. 어디에 있는 걸? 이 IP 주소에 8080 포트로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부터 IP 주소와 포트 번호예요. 여기에는 도메인 주소가 일반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뒤에 이제 그 경로가 온다고요. 경로. 그래서 저는 ABC 밑에 DEF 밑에 HIJ 밑에 klm.txt라는 파일, 이렇게 실제 지금 제 서버죠. 컴퓨터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에 ABC라는 폴더에 DEF라는 폴더에 HIJ라는 폴더에 klm.txt라는 파일을 이렇게 URI로 가져갔죠. 내용을 ABC 밑에 DEF 밑에 HIJ 밑에 klm.txt 요렇게 경로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인터넷 주소창에서 쓰는 뒷부분에 쓰는 저 부분이
실제 컴퓨터,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어딘가의 경로라는 소리예요. 경로. 폴더 밑에 파일, 그 경로. 근데 조금 다르기는 하죠. 이 앞에가 얘는 IP 주소인 거고, 얘는 뭐 C 드라이브 밑에, 톰캣 밑에, 웹 앱이라는 곳 밑에인 거고, 요거는 서버에서 설정을 여기를 홈 디렉토리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시작 주소를 여기로 해놨기 때문에. 이건 서버 설정이에요. 웹 서버 설정.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A, B, C부터. 요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게 일단 URI의 패스 부분인 거예요. 아까 PPT에서 URI의 이 패스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쳐본 거예요. 폴더 밑에 폴더 밑에 폴더 밑에 파일. 그럼 이제 스키마는 뭐 그냥 HTTP 프로토콜 쓰는 거다라는 거 알았고, IP 주소 배웠고, 포트 번호 배웠죠. 3계층, 4계층. 패스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쿼리 해봐야 되죠. 쿼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파일한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받는 이 파일이 뭔가의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프로그램 코드를 좀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만들어 보기만 할게요. 똑같이 만들어 보기만 할게요. 자, 아까 똑같은 디렉토리에다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폴더를 여러분들이 다르게 바꿔보세요. 실습할 겸. 제가 뭐 아무 이름으로 된 폴더들 막 만들게요. 이왕이면 특수문자를 쓰지 마세요. 여기에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 이름은 좀 제대로 써봅시다. QUERY. 아, 이러면 또 헷갈릴 수 있어. 파일 이름도 그냥 아무렇게나 쓸게요. 대신에 .jsp라고 치겠습니다. 확장자만 JSP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확장자만 JSP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름은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고 제가 그냥 막 친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치면 좋겠죠. 자, 얘를요 메모장으로 좀 편집을 할게요. 메모장으로. 메모장에 저랑 똑같이 칩시다. 아, 이게 치기에는 너무 기니까 제가 작성해둔 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요 내용을 제가 지금 메모장 정리 파일에 이렇게 URI 쿼리 실습이라는 곳에다가 JSP 생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놨거든요. 요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이게 이제 JSP 코드예요. 간단한 JSP 코드. 지금 저장해놨으니까 베리즈에서 새로 고침하셔서 복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test.jsp가 아니라 뭐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된 JSP 파일에다가 그대로 요 내용을 저장을 해놨어요. 요 내용을. 자, 이렇게 저는 JSP 파일로 지금 이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얘한테 이제 쿼리로 데이터를 전달해 줄 거예요. 이 파일한테. 그래서 저는 URI로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때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경로. 제가 막 이상하게 만든 경로죠. 폴더 밑에 폴더 밑에 이러한 파일이 있는 거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봤죠? 얘한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경로 밑에 파일한테 이렇게 물음표하고 넘버 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10, 넘버 2라고 하는 데이터는 20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보세요. 일단 그러면 얘는
이거를 받아서 넘버 1이라는 애를 받아서요. 10을 전달해 줬겠죠? 이걸 받아오는 거고요. 넘버 2라는 거, 사용자가 입력한 거 20이라는 걸요. 받아서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넘버 1이라는 거 받아서 넘버 2라는 거 받아서 뭐 추가적인 지금 조금 뭐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서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숫자를 바꾸면 계속해서 결과가 바뀌겠죠. 이렇게 숫자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이 파일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게 전체적인 URI입니다. 맨 처음에 스키마, IP 주소, 포트 번호, 패스, 경로, 그 다음에 쿼리까지. 패스, 쿼리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URI 실습 끝.